안녕하세요. 천재개미입니다. 오늘은 차이나 전기차가 다시 만원이 붕괴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추가 하락 가능성은 없는지, 또 지금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저의 생각을 여러분들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차이나 전기차가 여러가지 이슈들에 9,975원, 다시 만원대 이하로 하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가장 큰 이유로는 당연히 중국 증시의 하락을 뽑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계속 이 중국 증시 주목해서 봐야 된다, 참고를 해서 투자하면 좋다, 이런 이야기들을 드렸는데 중국 주식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당연히 코스피 지수나 다른 나스닥 지수보다는 이 중국 증시를 당연히 우선적으로 체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항생지수까지도 떨어지면서 최근에 이 중국 증시가 하락을 하면서 차이나 전기차가 다시 만원대 아래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6월 15일에 큰 반등이 나왔을 때 지금 매수할 수 없다, 다행히 큰 양봉이 나오긴 했지만 제가 매수하는 시점이 아니고 충분히 한 번 더 하락의 가능성이 있다, 지금은 관망을 추천을 드리고 행보 이후 오르기 직전에,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상승하기 직전에 매수를 추천을 드린다, 이런 이야기들을 드렸는데 실제로 반등을 하고 다시 하락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차이나 전기차가 여기서 또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오나 아니면 지금은 여기서 또 멈출 것인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분명히 여기 언저리 이 가격대 레벨에서 분명히 다시 또 멈출 거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중국 증시가 추가 하락을 한다라면 다른 별개의 이야기겠지만 중국 증시가 저 정도에서 다시 지지를 해준다면 충분히 여기 구간을 다시 바닥을 만들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앞선 영상에서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지금 제가 계속 강방을 하고 앞으로 조금 더 행보 이후 매수를 하라고 했을 때 여기가 첫 번째 바닥, 두 번째 바닥, 한 세 번 정도 지지를 했을 때 그 지지와 저항이 강해진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여기를 확실하게 바닥이다 라고 보기 애매한 부분이 있다 라고 이야기를 드렸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괜찮은 거래량, 그리고 주봉에서도 아직까지는 도지 차트를 만들면서 양봉을 유지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나 그 다음 주 추가적으로 지켜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 중국 증시가 단오절로 오늘과 내일은 휴장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차이나 전기차도 뭐 큰 폭락이나 큰 상승보다는 이 정도대를 유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최근에 포드 회장이 미국, 중국 전기차와 경쟁할 준비가 아직 되지 않았다, 미국은 아직 전기차로 중국을 넘어설 수 없다, 이런 호재들이 나오고 또 시진핑과 미국의 국무장관이 만나는 앞으로 완화할 것이다, 상황이 완화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호재가 나오는 듯 했지만 어제 중국 증시가 또 급락을 하니까 시진핑은 독재자다, 이런 여러가지 이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항상 이러한 이슈, 호재, 물론 중요하지만 항상 기술적 분석인 차트와 함께 봐야 된다라고 하는 이유가 주가가 떨어지고 나면 뭐 때문에 떨어졌다, 또 오르고 나면 뭐 때문에 올랐다, 결국에 항상 상황은 뒤쪽에서 이런 식으로 다뤄지기 때문에 항상 먼저 어떻게 대응을 하고 우리가 어떤 시점에 매수를 해야 되는지는 꼭 공부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계속 저는 이야기를 드리지만 결국에는 이러한 이슈들이 주가에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고 또 어떤 시점에 매수를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제가 차이나 전기차 영상을 올릴 때 절대 물리지 않는 거, 손절 시점, 손절을 해야 된다, 이런 여러가지 이야기들을 드렸는데 물리게 됐을 때 대응이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식이라는 것은 모아가기 좋은 시점이 있고 또 매수를 해야 되는 시점이 있고 또 잠깐 팔아야 되는 시점이 있고,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계속 영상을 올려드리고 있는데 실제로 바로 다음날 맞추는 건 불가능하더라도 한 달 뒤, 세 달 뒤 이러할 때는 대부분 다 맞춘 것을 여러분들이 제 앞선 영상을 보고 계셨다면 분명히 다 맞다, 이렇게 생각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최근에 이 에코프로는 매수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 주봉으로 보았을 때 오류선과 주봉의 이격도가 굉장히 벌어져 있는 상태로 차트에, 그러니까 기술적 분석에 확률이 계속 떨어지는 상태입니다. 지금 여기가 고점이 될 수 있고 오버슈팅이 한 번 정도 더 나올 수 있긴 하지만 여기는 분명히 제가 원하는 매수 시점이 아니고 여기는 대응하기 굉장히 어려워지는 타이밍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수를 추천드리지 않고 여기서 무조건 떨어진다, 이건 아니더라도 저 시점은 이미 바닥권에서 상승하기 직전 때와 너무 많은 가격 차이가 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매수를 하지 말고 조금 더 관망을 한 이후에 매수를 해라, 이런 이야기들을 드렸고, 또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굉장히 많이 상승을 하면서 무조건 오를 거다, 사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았는데도 제가 계속 단기 조정 가능성 생각해야 된다, 언제든지 조정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좋은 매수 시점이 지나고 나서는 지금은 관망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기술적 분석은 단타가 아닙니다. 바로 내일, 다음 주 정확하게 맞추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앞으로 몇 개월 뒤 중장기적인 관점을 예측하는 데는 매우 도움이 됩니다.
제가 나스닥이 2월 초 그리고 올해 초 작년 말 계속해서 바닥이 나왔다. 진짜 장기 투자로 모아가실 분들은 모아갈 수 있다. 그 시점이 지금 굉장히 좋은 시점이 되었죠. 실제로 이 시점 때 매수를 했다라면 계속해서 상승하는 와중에서 지금 매수를 고민하지 않고 그 물량만 계속 홀딩을 했다면 좋은 수익을 아마 냈을 겁니다. 자, 또 그리고 최근에 인텔, 제가 엔비디아 굉장히 오를 때 같은 섹터로 묶이면서 차트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상승할 수 있다. 20대 후반 가격대에 제가 이야기를 드렸고 그러면서 실제로 35달러, 36달러까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이 주가가 상승하고 있을 때는 인텔 굉장히 호재들이 많이 나왔지만 또 어제 오늘 이렇게 이틀 큰 하락을 하니까 장밋빛 파운드리 사장의 급락 이런 여러 가지 악재들 이러면서 결국에 또 오르면 올랐다 내리면 내렸다 하기 때문에 이런 이슈만 가지고 매수하기보다는 항상 기술적 분석으로 잘 대응을 하시면 훨씬 더 안정적으로 더 좋은 멘탈로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 이 기술적 분석에 대해서 강조를 드리고 있고 여러분들이 정말 투자하신다면 어렵게 모아오신 돈을 투자하는 것만큼 정말 공부는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멤버십에서 제가 알고 있는 차트에 대한 모든 것, 투자에 필요한 경제학 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가입하셔서 공부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 멤버십이 아니더라도 이 기술적 분석에 대해서는 꼭 한번 공부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고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차이나 전기차는 중국 증시가 빠지게 된다면 한 번 더 하락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지금은 리스크 관리가 필요해 보이고 이 리스크 관리는 중국 증시가 빠지는지 안 빠지는지를 꼭 체크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저는 앞서서도 매수보다는 관망을 이야기를 드리고 있었는데 물려 계신 분들은 이렇기 때문에 대응을 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도 계속 관망을 추천을 드리고 장기 투자로 만약에 매수하신 분들 또는 매수하시려는 분들은 다시 매수하더라도 이번에 중국 증시가 빠지게 됐을 때는 한 번은 꼭 대응을 하시고 비중을 줄였다든지 아니면 빠른 평단, 그러니까 이 근처대의 평단을 보유하고 계신다면 다시 상승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지만 그래도 중국 증시가 빠지게 된다면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 한번 손절했다가 다시 매수를 하듯 아니면 비중을 조금 줄이는 이러한 방법을 선택하시면은 더 안전하게 더 많은 수익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제 이야기를 잘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의 수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제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